꺼내자. 끝이에요. 어? 끝이에요. 끝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네. 모르지 나는? 선생님, 주말이랑 월요일에 여행 갔다 오면 숙제를 아 그래? 재훈은 했나? 했어요. 일단은 수업 시작할 때 그 숙제했던 문제들 질문을 한 3문제 정도만 받으려고 해. 다 받기가 힘들 것 같아. 왜냐면 해야 될 진도가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트세는 A 단계 뿐이었으니까 따로 질문할 때 13페이지랑 14페이지에 있는 유형 4와 유형 5에서 질문할 게 혹시 있나? 라이트센 얘기하는 거야? 라이트센 13페이지랑 14페이지에 유형 4랑 유형 5에 질문할 게 있나? 79번이요. 79번 또 있나? 79번만 같이 한번 볼게. 79번 먼저 보자. 이거를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라이트센 79번 문제가 fx가 주어진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x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 이 상태에서 fx를 연속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놈의 0 왼쪽에서의 극한값을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야. 식으로 써보면 x가 0 왼쪽에서의 극한값을 볼 건데 fx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극한값을 보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 색칠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지는 게 지금 현재 fx의 그림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극한값을 볼 때 언제나 좌극한, 우극한, 왼쪽, 오른쪽 모두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 자, 먼저 f.f라고 했으니까 f 함수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 다시 f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0 오른쪽을 먼저 봐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한 번에 얘기를 해 이번에. 0 오른쪽을 보면은 이 fx라는 놈이 예측하는 값이 여기 1이지 1. 괜찮아? 지금 나는 오른쪽 보고 있다. 오른쪽 알겠지? 오른쪽 보는 중이야. 여기다 5라고만 써놓을게. 오른쪽을 볼 건데 지금 0 오른쪽 미안하다. 여기 0 왼쪽만 보면 되지. 그치? 0 왼쪽만 볼게. 0 왼쪽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왼쪽을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함수값이 0을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왼쪽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왼쪽 보고 있는 중인데 얘가 어쨌든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이 끝나는 게 아니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을 했거든. 예측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합성되는 과정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을 향해 가는 건데 0보다 살짝 큰 값에서 0을 향해 오고 있지. 그래서 방향성을 표현해 주는 건데 지금 이제 요 값이 다시 f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 근데 0보다 살짝 큰 값에서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다시 정의역이 되어서 f에 들어가는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그럼 0 플러스 쪽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살짝 큰 쪽에서 0을 향해 오는 거지, 정의역이. 이게 의미하는 게 0보다 살짝 큰 쪽에서 정의역이 이쪽으로 온다는 뜻이 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그럼 그 fx의 극한값이 1을 예측하게 되겠지. 1을 예측하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거든. 수치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처음에 f에 들어갈 때 0 왼쪽을 보자 했을 때 0 살짝 왼쪽을 보면 그 값이 0보다 살짝 크지? 괜찮아? 그래서 보이지? 그럼 이렇게 된 거야. 0 살짝 왼쪽을 봤을 때 그 값이 한 0.1 정도 되던데? 라고 지금 대충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때도 0.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0.1이 들어가면 0.1이면 0보다 살짝 큰 쪽이잖아.
그럼 그때의 값이 1보다 살짝 크지 않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예측할 때 마이너스 0.01로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니? 0 왼쪽을 보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0.01은 아니잖아. 0.01 쪽이죠. 플러스 쪽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마이너스 0.01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0.01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0.01이 들어가면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 마이너스 0.01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럼 극한값이 뭐가 나왔겠어? 0이 나왔겠지. 이 0.1과 마이너스 0.1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거든. 존재가 차이가. 그걸 얘가 표현해 준다는 거야. 얘가. 다시 한 번만 더. 이거 이해시키고 싶거든 선생님이 지금. 봐봐. 지금 0 왼쪽을 보자고 얘기를 했어. 0 왼쪽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마치 0 아주 왼쪽에 있는 그 값은 마치 0.01과 같지. 그지? 마이너스 0.01이 투입된 거야. 마이너스 0.01이 투입돼가지고 나온 값이 마치 0.001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시 0.001이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다시 0.001이 들어가면 그때 나온 값은 뭐야? 마치 1.001과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문제는 없지만 반대로 한번 해볼게. 좌극한을 보자 있잖아. 이번에 우극한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면 플러스 0.01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투입되는 값이 마치 0.01이 투입이 돼. 그럼 나오는 값이 뭐야? 1보다 약간 큰 값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걸로 값을 예측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예측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1.00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1.001이면 살짝 그 오른쪽이지. 2.001 정도가 나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0인 지점에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0 근처를 지금 뭐 예측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정도 예측값이 나왔으면, 이 정도 값이 나왔으면 결국 리미트 x가 0 오른쪽을 봤을 때 f의 fx라는 요 놈을 예측하면 뭐라고 예측을 하면 되겠어? 2라고 예측을 하겠지. 2라고. 리미트 x가 0 왼쪽을 보고 예측을 해봐라. f의 fx를 예측해봐라. 그럼 뭐라고 예측을 할 거라고? 1이라고 예측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치? 근데 좀 더 경향성을 살리면은 1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해주면 좋아? 1 플러스 이렇게 방향을 표현해 준다는 거야. 경향성의 방향을. 얘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완전 구체적인 거야. 완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일단 영상 찍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돌려봐봐. 말 속에 설명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79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베이직 셈으로 넘어가자. 베이직 셈은 숙제가 쌤기억으로 14페이지까지였던 것 같은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자.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두 문제만 더 받을게. 없으면 그냥 수업할 거고. 2번이랑 9번 나왔으니까 바로 한다. 2번이랑 9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2번 말하는 거 맞지, 재호야? 네. 근데 아니요? 9번이랑 11번은 주세요. 9번이랑 11번? 그럼 9번 보자. 9번. 자, 9번을 보면 f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기억번을 보면 fx가 x 그리고 마이너스 1, 얘는 x가 1이 아닐 때라고 되어 있고 얘는 x가 1일 때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을 해볼 거거든. 우리는 리미트 x가 1일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지금 보자가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x 그래프를 그려. x 그래프를 그리는데 x가 1일 때는 정의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 1이라는 지점에서는 값이 뻥 뚫려 있는 거지. 그리고 쭉 이어져 있는 요게 지금 얘를 그린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대?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요 fx의 그림이 완성된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1이라는 지점에서 예측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누가 봐도 요 값으로 예측이 되지 않니? 이쪽을 봐도 이쪽으로 예측이 되고 이쪽으로 봐도 이쪽이 예측이 되잖아. 그래서 그 극한값을 쓰라 그러면 여기가 1일 테니까 1이라고 극한값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기억번. 그 다음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보면 fx가 x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거는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극한값을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1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오른쪽을 보면 x 플러스 1이니까 일단 기울기 1이지 그치? 1 대충 때려놓으면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2 정도로 잡아주고 여기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림 그리는 거는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색칠이 이렇게 돼야겠지. 왜냐면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니까. 괜찮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 경향성을 따져서 극한값을 보면 즉 좌극한을 보면 좌극한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로 예측을 하지. 우극한은 뭐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2라고 예측을 하니까 왼쪽 예측과 오른쪽 예측이 다르니까 이때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지.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어떻게 나와 있냐면 fx 우리가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일단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를 볼 때는 언제나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 꼴로 만들어줘야 돼. 얘를 이 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먼저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겠지. 그때는 x-1이 그대로 절대값 풀려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x-1분의 x-1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저희가 1보다 클 때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시 x가 1보다 크면 여기 있는 게 양수가 되지? 그럼 x-1 그대로 빠져나오면 되지. 그럼 하나 더 x-1의 값이 0이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없어? x-1이 0이 될 수가 없지. 그럼 0이 아닌 값이 분모 분자에 있으면 우리 약분시켜서 그냥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을 때를 볼 건데 이때는 x-1에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지. 그리고 x-1은 여전히 0이 아닌 값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 이런 꼴이잖아 값이.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범위가 x가 1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1이 되버리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때의 값은 존재하지를 않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1이라는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당장에 1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fx 그림이 된 거야. 자 이제 예측을 해보자. 1이라는 점에 좌극한 값을 보면 마이너스 1이지. 안 써도 되지. 우극한 값은 몇이야?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자. 11번 보면 유리함수 fx가 x-a분의 1 거기에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빼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일단 가조건을 보면 리미트 x가 3일 때의 극한값을 보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야. 나 조건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예측값을 보니까 그 값이 1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프를 예측하라는 문제거든? 어떻게 만들어줘야 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라는 건데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그냥
이런 식의 유리함수를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없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여기서 리미트 x를 오른쪽 무한으로 이렇게 싹 보내봐. 그러면 여기 분모의 값이 어떻게 돼? 무한대로 다 버려. 무한분의 1꼴이면 뭘로 생각하면 된다 했지? 0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했으니까 결국 요 놈의 오른쪽 극한값은 0이라는 거지. 괜찮지? 이거를 그림으로 묘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오른쪽 끝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른쪽 끝. 그럼 어쨌든 간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0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 똑같이 요함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지. 그지? 근데 어차피 무한분의 1이면 0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0보다 위쪽에서 오는 거야? 위쪽에서 오는 거야? 위쪽에서 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쪽 끝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오른쪽 끝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하고 싶은 말. 요 유리함수인데 얘 어디를 보겠대? 왼쪽 끝을 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지. 왼쪽 끝을 보겠다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야. 점근선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값이 어디를 향해 간대? 1로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보여준 이 그림은 점근선이 x축이었잖아. 근데 쟤는 점근선이 어디라는 거야? y는 1이라는 지점이었다는 거지. 그럼 평행이동이 0이 아니라 얼마만큼 간 거야? 1만큼 간 거라서 일단 b값은 1이 되는 거야. 이게 일단 나조건이라는 거지. 괜찮지? 그럼 가조건을 보면 x가 3일 때를 예측해봐라 했는데 예측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x-a분의 1이라는 그림을 가져왔으니까 얘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또 다른 점근선이 사실 하나가 있거든. x가 a라는 지점이라는 지점 있잖아. 일단 이때는 x에 a를 딱 투입하게 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잖아.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치?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다 또 다시 한번 해볼게. x가 a로 갈 거야. a로 간다면 어떤 값이 될까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럼 분모가 뭐가 돼버린다고? 0이 돼버리잖아. 0분의 1꼴을 뭘로 생각을 하자 했지?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으로 생각을 하자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a 플러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미세하게 플러스가 살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x가 a인 지점을 봤을 때 그림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지. 본인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x의 값에다가 미세하게 a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0으로 가긴 가는 건데 0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가지. 그럼 0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보면은 선생님이 선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해보면 돼. 자, 요 지점이 있어. 요 지점 여기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걸 가리키잖아. 마찬가지로 다 어떻겠어? 다 예측이 가능해. 다 예측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어디만 안 되겠어? 여기만 예측이 안 돼. 여기만. 유리함수에서 유일하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지. 오른쪽도 예측이 안 되지, 그치? 왜냐면은 값 자체가 안 나오잖아. 왼쪽도 어때? 값 자체가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하지. 그래서 예측이 불가한 지점이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x축 평행이동이 3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값, b값 1, 3으로 1로 결정되는 거니까 a-b라고 얘기를 했으면 2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됐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파트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기 중이 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조금 안 돼. 선생님이 물론 이제 학기 중에서 문제풀이 수업이 되면 더 빨리 푸는 거 아니면 더 간단하게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겠지만 기본적으로 푸는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살짝 리뷰한 다음에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면 저번 시간은
극한값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예측값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도 수업의 절반 이상을 이해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극한값을 따질 때에는 당연히 오른쪽 방향성과 왼쪽 방향성을 모두 따져서 예측값을 봐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의 예측값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만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했었지. 그 다음 했던 얘기가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 이거 안 적어도 상관없어. 다 적혀 있을 테니까. 자, fx라는 놈을 어떤 a라는 지점에서, 자, 선생님 이렇게 쓰는 순간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이렇게 가정을 하면 뭐가 가능했냐면 어떤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얘 따로 보니까 극한값이 어떻다고? 존재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를 볼 때 그냥 함수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찢어가지고 각각을 따져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저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뭐 fx 그다음에 곱하기 gx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 역시 fx와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 존재한다면 이것 역시 fx와 gx를 따로 함수를 분리시켜가지고 극한값을 관찰을 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찢을 수 있다는 뜻이야. 찢어서 관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극한값이 존재하면. 마지막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분의 fx라는 분모 분자꼴로 함수가 합쳐져 있는데 이것 역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fx와 gx를 따로 쪼개서 관찰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였지?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값이 뭘로 가면 안 돼? 0으로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치? 그렇잖아. 왜냐면은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데 얘가 0으로 갔는데 그럼 값이 없는 거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게 오늘 공부하는 것과 당연히 연관이 있겠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냐면 극한값이 얘들아 어떻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는 거야? 존재한다라고 수렴한다라고 지금 전제를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함수가 있다. 근데 얘가 수렴하지를 않아.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수렴하지 않아. 극한값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는 상태라는 거야. 혹은 두 번째 함수인 gx라는 함수가 또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수렴하지 않아.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또 마지막 요 상황이거든? 요 상황 따로따로 떼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상황이 뭐냐면 분모에 있는 gx라는 그 놈이 있잖아. 그 놈이 어디로 갈 때? 이때도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가 오늘 배울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쭉 이어서 한번 가보면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위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있는 상황인데 fx랑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 따로 봐도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존재하더라고. 따로 존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이러면 또 다시 또 문제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를 따로 관찰을 지금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어. 왜냐면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근데 밑에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는 거야.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상황 파악을 해줘야 돼.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도 0으로 하고 위에도 0으로 간다는 게 지금 결론인 거잖아. 정리를 해보면 이걸 우리가 0분의 0
꼴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거든. 상황 파악을 했을 때 0분의 0꼴이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상황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첫 번째는 밑에 있는 0이 훨씬 세. 위에 있는 0이 훨씬 작아. 힘이 약해.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두 번째 상황은 순서대로 밑에 있는 0의 힘과 위에 있는 0의 힘이 동등해.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반대로 위에 있는 0의 힘이 너무 세고 밑에 있는 힘이 좀 약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건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할게. 자, 이런 상황일 때에는 뻔하거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야. 분자가 0으로 와. 분모도 0으로 와. 근데 분모에 있는 0은 사실 이 값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무한으로 만든다고 했지. 그치? 그럼 무한으로 만드는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얘는 0으로 만드는데 얘는 무한으로 만들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무한이나 마이너스 뭐 어쨌든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보여줄 거거든. 위에 있는 0과 밑에 있는 0의 힘이 세다라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그 극한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그 알파는 절대 0은 될 수가 없어. 이것도 보여줄게. 마지막 상황은 밑에 있는 0이 약하고 위에 있는 0이 세잖아. 다시 밑에 있는 0은 이 값 자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고? 무한으로 만들려고 해. 그럼 무한으로 만드는 힘과 0으로 만들려는 힘을 비교하니까 누가 더 센 거야? 0으로 만드는 힘이 센 거니까 이때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뭐가 아니라 했어? 0은 아니라 했잖아. 얘랑 분류되는 거야 지금. 얘랑 분류되는 거야.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여줄 거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멘트만 기억을 해도 이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 0이 되는 인수의 개수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제일 메인 포인트가 돼. 이거 자체가 힘의 세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이제 예시로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자, 리미트 x를 1로 이렇게 보내볼게. 자, 밑에 있는 분모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x-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위에를 보니까 x-3에 x-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fx, 얘를 gx처럼 이제 보는 거지. 괜찮니? 얘를 fx, 얘를 gx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리미트 x를 1로 한번 보내봐봐. 그럼 위에 있는 fx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지? 밑에 있는 요 gx 어디로 가? 얘도 0으로 가는 거 보여? x가 1일 때를 예측해봐라. 그러면 둘 다 0으로 예측이 지금 된다는 거야. 그러니 0분의 0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판단이 중요한 거야. 0분의 0꼴로 지금 판단이 된 거야. 그때의 케이스는 총 3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럼 밑에 있는 0이 센지 위에 있는 0이 센지를 판단해야 되지. 다시 밑에 있는 0이 센지 위에 있는 0이 센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그 힘이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0이 되게끔 하는 인수의 개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그럼 얘들아, 이 분자를 봐봐. 분자에 있는 x-3 곱하기 x-1이라는 이 2차 함수가 1일 때의 예측을 0으로 하고 있잖아. 이 0이라는 예측이 x-3이라는 인수 때문에 나왔을까? x-1이라는 인수 때문에 나왔을까? x-1이라는 인수 때문에 나온 거니 분자 같은 경우는 0이 되게끔 하는 인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한 개뿐인 거야. 그치? 분모도 0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x-1이라는 이 인수 때문에 0이 되고 있잖아. 근데 그 인수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그럼 분자랑 분모를 비교했을 때 0이 되게끔 만드는 힘 자체가 어디가 더 센 거지? 분모가 더 센 거라는 거지. 알겠지? 어차피 그래서 뒤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얘들아, 여기 밑에 0이 세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 무한으로 만드는 게 더 센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안 한다는 거야. 일단 안 할 거라는 거야. 식으로서 한번 보여줄게. 리미트 x가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1일 때를 예측하잖아. 1일 때를 예측할 때
실제로 1일 때를 봐, 1이 아닐 때를 봐. 다시 1일 때를 예측하잖아. 그 예측을 할 때 실제 1일 때의 값을 보는 거야? 1이 아닐 때의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야? 1이 아닐 때의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x-1이 사실은 실제 0이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x-1, x-1이 둘 다 0이 아니잖아, 사실은. 이거 약분시켜도 돼, 안 돼? 약분시켜도 돼. 이 과정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분자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예측이 되겠지. 분모는 어디로 예측이 돼? 0으로 예측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분명하게 보이잖아. 분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분모만 지금 힘이 있지, 그치? 분모가 명백하게 무한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인수의 개수에 의해서 중요하다는 거지. 어차피 결론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값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중요해.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밑에 x-1 제곱이 있고, 위에 x-3이랑 x-1 제곱이 있는 거야. 자,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좀 빠르게 가보자. 위에 있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x 1로 가면 일단 0으로 가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것도 0으로 가는 상황이지. 0분의 0꼴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괜찮지? 그럼 위 아래 중에 어디가 더 힘이 센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 위 아래 중에 어디가 더 힘이 센지를 봐야 되는데,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지금 x-1인데 분자에도 두 개가 있지. 분모에도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과정처럼 x-1은 사실상 0이 될 수가 없는 상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10을 정리하게 되면 밑에는 1 약분시켜준 거지. x-3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실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x를 1로 보낸다라고 하면 분자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버리는 거고, 극한값이 서로 존재할 때에는 이대로 계산을 맞춰도 되지. 그래서 극한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일단 극한값을 갖게 된다. 갖게 되고 그 값은 또 뭐가 아니다? 0은 또 아니더라 이거지. 0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세 번째, 그럼 그 0이라는 건 언제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건데, 자, 이번엔 밑에가 x-1제곱인데 위에가 x-3에다가 x-1이 세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x1로 예측을 해보면 분자도 0으로 분모도 0으로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지. 다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왜냐면 x-1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이야. 정리를 해주면 밑에는 1이 될 거고 위에 x-3에다가 x-1 이렇게 남게 되겠지. 이 상태 앞에 리미트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1로 가는 거고 분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1분의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내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애매한 상태이어야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생각해보면 0분의 0꼴이라는 것 자체도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제일 애매한 게 누구야? 가운데지. 사실 얘는 애매한 게 아니지. 명백하게 얘가 힘이 더 세고 얘도 애매한 게 아니야. 위에 게 명백하게 힘이 세니까 극한값을 내릴 때 고민할 게 없어, 그치?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겠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이게 첫 번째 상황이 됩니다. 지우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 물 좀 떠와서. 갔다 왔어. 다시 시작해볼게. fx랑 gx 같이 합쳐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지금 따로 보려고 했다? 따로 보려고 했어. 이렇게 따로 보려고 했어.
그리고 나서 fx랑 gx의 극한값을 따로 살핀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네. 얘가 무한 혹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무한 혹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이러면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따로따로 어떤 값을 내릴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마이너스 무한이랑 마이너스 무한 그냥 지워가지고 그냥 무한분의 무한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다. 마찬가지로 요 케이스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저랑 맞춰서 할게. 밑에 있는 무한이 훨씬 세. 위에 있는 무한은 작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 요럴 경우에는 답이 확실하거든. 밑에 있는 무한이 훨씬 세잖아. 밑에 있는 무한은 이 값 자체를 뭘로 만들어? 0으로 만들잖아. 그럼 0으로 만드는 힘이 더 세다는 뜻이지. 얘는 0으로 예측이 되겠지. 이건 애매한 게 아니야. 사실 애매하지 않아.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무한과 위에 있는 무한의 힘의 세기가 같아. 이게 애매한 거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얘는 0으로 만들려고 하고 얘는 무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게 돼.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 있는 무한은 작은데 위에 있는 무한이 훨씬 세다. 이 정도 경우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0으로 만들고 얘는 무한으로 만드니까 얘도 애매하지가 않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양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어차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거거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얘의 힘의 세기는 뭐가 결정하느냐? 최고차의 개수 혹은 그냥 최고차수라고 할게. 최고차수와 개수라고 할게. 아니다, 미안하다. 최고차수라고만 하자. 최고차수에 의해서 힘의 세기가 결정해. 최고차수에 의해서 힘의 세기가 결정이 된다. 보여줄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을 먼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 이런 상황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일단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위에 있는 식을 3x-6 정도로 써주고 밑에 있는 값을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막 쓴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되겠다고 한번 해보자. 자, x를 무한대로 지금 보낸다 했다 알겠지? x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3x-6이라는 이 환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양의 무한대로 치솟을 것 같지 않아?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 알지? 2차 함수 떠올리면 x 무한대로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도 무한대가 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힘의 세기가 누가 더 세냐는 건데 이런 상황일 때 힘의 세기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 최고차수를 봐야 돼. 얘는 최고차수가 고작해야 1차인 상황이야. 얘는 최고차수가 2차인 상황이지. 그럼 힘이 누가 더 세다는 거야? 밑이 훨씬 세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예측하면 여러분들 얘를 예측하면 결론은 일단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해하지? 0이 돼야 돼. 자, 그걸 이제 식으로 보여줄게.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x는 0이야 0이 아니야? 우리는 언제를 보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증가하는 상태를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양수 중에 하나 아니야 x는? 그렇잖아. x는 지금 0이 아니다.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x로 나누는 것이 자유로워. 잘 들었지? 분모랑 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x로 나누는 게 자유롭다는 거야. 지금 자유로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최고차로 나눠. 지금 여기 최고차가 x제곱이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 통틀어서 분모 분자 통틀어서 x제곱이 최고차수잖아. 그럼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누고 밑에도 x제곱으로 나눠봐. 한번 해볼게. 그럼 3x 같은 경우는 x분의 3이 되겠지. 얘는 x제곱분의 6이 되겠지. 쟤는 6이 되겠지. 쟤는 마이너스 x분의 3이 되겠지. 쟤는 x제곱분의 2가 되겠지. 뭐 이해하지? 괜찮지? 그리고 봐봐. x를 무한으로 보내. x를 무한으로 보내. 그럼 얘 어디로 가겠어?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지? 이해해야 돼 하나하나.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얘도요. 얘 어디로 가겠어?
얘도 0. 얘도 어디로 가? 명백하다 이거지. 밑에는 결국 6만 남아. 위에는 0만 남고. 그래서 식적으로 밝힐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예측이 된다. 극한값 존재하는 건 알겠지?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0으로 극한값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 두 번째 케이스는 동등한 경우겠지. x가 무한으로 가는 상황인데 위에다가 차수만 하나씩 올려. 이 정도를 관찰하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무한으로 가게 되는 거고 얘도 무한으로 가게 되는데 최고 차수가 힘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고 차수가 어때? 같기 때문에 2차, 2차잖아. 그럼 둘의 힘의 세기가 어떤 거야?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결론은 정해졌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존재해. 알겠지? 존재하게 된다. 그 과정을 한번 밝혀볼게.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분모 문자는 x제곱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는 3-x분의 6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밑에는 6-x분의 3에다가 x제곱분의 2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럼 얘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괜찮지?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게 6과 3이라는 숫자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극한값을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두 개가 있어. 1번은 뭐냐면 무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 지금 무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x제곱이라는 놈 앞에서 x라는 놈의 존재는 미미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런 뜻이거든? 잘 봐봐. 이 무한을 담당하는 게 사실 얘랑 얘처럼 보였잖아. 다시 이 무한을 담당하는 게 얘랑 얘처럼 보였잖아.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6x는 마이너스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는 사실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뭐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얘는 양의 무한대인데 결론적으로 뭐가 돼버려? 양의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해주는 게 x제곱 앞에서 x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아무 힘이 없다는 거야. 다시 x제곱이 x에 비해서 힘이 압도적이라는 거야. 압도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압도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얘를 어떻게 해도 될 만큼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거야. 지금 정말요? 식으로 그게 증명됐잖아 지금. 얘는 극한값이 살아남을 수가 있지 3으로. 근데 그 앞에서 얘는 어떻게 돼? 0이 된다는 의미잖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차수가 높은 놈, 차수가 낮은 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차수가 낮은 놈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나온 결론이거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 놈의 극한값을 따질 때 무한분의 무한꼴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 무한을 만들어낸 게 얘라고 봐야 돼? 얘라고 봐야 돼? 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니? 밑에 있는 무한을 만들어낸 게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된다고? 없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은 마치 내 눈에는 뭐처럼 보여도 돼? 6x제곱분의 3x제곱으로 봐도 된다는 거지. 그럼 그냥 2분의 1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개념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거야. 개념적인 접근. 결론을 얘기해주자면 무한분의 무한꼴 둘의 힘의 세기가 동등할 때에는 최고차의 뭐만 보면 되겠어? 개수 b만 보면 되겠지. 알겠지? 최고차의 개수 b만 관찰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게 더 세면 되겠지. 자, 위에를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정도로 잡아주고 밑에를 3x 마이너스 3 정도로 잡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위에 있는 것도 무한대 밑에 있는 것도 무한대가 되는데 애초에 차수 자체가 여기 2차고 1차니까 위에 게 훨씬 센 무한이겠지. 괜찮지? 그럼 이건 결론이 정해졌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위에 게 세잖아. 무한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거야 얘는. 그치? 그게 결론이고
마찬가지로 식으로 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데 분모분자를 x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알겠지? 그냥 대충 납득해. 원래는 x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헷갈리잖아. 언제는 x 제곱으로 나누고 언제는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x 제곱으로 나누고 대충 그럴싸한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x 제곱으로 나누면 6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3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되는 거고 쟤는 x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버리잖아. 마치 0분의 6이지. 마치 0분의 6. 그럼 그 값이 없지 않겠니? 그치? 무한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겠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크게 0분의 0꼴 그리고 무한분의 무한꼴 이 정도를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친 김에 아예 개념전을 싹 다 한 다음에 잠깐 쉬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알겠지? 한 번 더 갈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상황이 어때야 된다고? 애매해야 돼. 알겠지? 애매해야 돼. 마지막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거든?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데 fx 빼기 gx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fx도 극한값이 있고 gx도 극한값이 있었으면은 얘네 둘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 어떻게 해버리면 돼? 따로 째가지고 그냥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 거야. 둘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무한으로 가. 얘도 존재를 하지 않아. 무한으로 간다는 거야. 이러면 그냥 따로 째서 관찰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도 케이스가 나뉘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애매한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앞쪽에 있는 무한이 뒤쪽에 있는 무한에 비해서 훨씬 세. 이거는 답정너 아니니? 앞에 있는 무한이 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또 그냥 무한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조지 당연히 안 한다는 거야. 뒤에 것도 먼저 하면 앞에 있는 무한이 작고 위에 있는 무한이 훨씬 센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음해무한 내가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또 애매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 앞에 있는 무한과 뒤에 있는 무한이 어때야 돼? 되게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는 거야, 빼면. 이게 애매하지, 그지? 이럴 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무한 빼기 무한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마저도 동등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거지. 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둘의 힘의 세기를 비교하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랑 조금 비슷하거든? 먼저 봐야 되는 건 최고 차수가 같아야 돼. 거기다가 최고 차수 앞에 있는 개수도 같아야 힘의 세기가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이거는 다시 최고 차수도 둘이 같아. 근데 그 최고 차수 앞에 있는 개수도 같아야 완벽하게 힘이 둘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는 3x 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게 첫 번째 fx. 여기서 빼겠대. gx를 뺄 건데 gx가 괜히 헷갈리려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리미트 x를 무한으로 한번 보내보겠대. 봅시다. 요 fx 있지? x 무한으로 가면 어디로 가? 명백하게 무한으로 일단 가지. 무한으로 간다. 무한으로 간다. 3x라는 요 함수도 x가 무한으로 가면 결국 어디로 가? 얘도 무한으로 가거든. 괜찮지? 아까 얘기한 걸 이어서 생각하면 돼. 둘의 차수가 어때? 얘가 훨씬 세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돼.
그럼 압도적으로 무한만 그냥 남게 되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 당연히 무한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다 이거지. 그럼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둘의 첫 수를 어떻게 한 거야? 맞췄어 이번에. 첫 수를 맞췄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계산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결과로 남는 게 누구야? x제곱이거든. 그럼 걔를 x 무한으로 보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무한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다시 알아. 얘도 무한으로 가. 얘도 무한으로 가지. 둘의 차수가 어때? 같아. 그래서 뭔가 극한값이 생길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 연산을 해보니까 어때?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x제곱만 살아남아. 그럼 x제곱을 무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무한으로 가는 게 결과가 무한이라는 거야. 아, 무한 빼기 무한꼴이랑 얘랑 힘의 세기를 따지는 게 조금은 다르다는 건데 얘는 개수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개수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x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면 2x제곱으로 이렇게 맞춰볼. 다시 2x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2x제곱으로 이렇게 딱 맞춰버리는 순간 진짜 힘의 세기가 어떤 거야? 붕붕한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극한값이 생겨 안 생겨?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생기기 시작했다. 동등해지니까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면 돼. 알겠지? 무한 빼기 무한꼴에서는 최고차 개수랑 차수가 일단 같아야 힘이 동등하다 볼 수 있고 그럴 경우가 매우 애매한 상황에 속하는데 그럴 경우에 극한값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는 거고 실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무리식이 등장할 거야. 그럼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유리화를 시켜. 무리식이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얘를 유리화를 시켜. 그럼 상태가 뭘로 바뀌냐면 무한분의 무한꼴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알겠지? 무한분의 무한꼴로 상황이 바뀌어.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뀌면 우리가 원래 알던 해결법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알겠지? 다시 무한 빼기 무한꼴은 무리식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얘를 유리화를 시켜 일단.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뀐다고?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뀌어. 그럼 그때의 해결법을 그대로 써주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가 다시 하나 더. 네 번째 얘들아 별거 없거든? 네 번째는 이 세 개의 케이스를 벗어나 보이는 케이스야. 잘 들었니? 이 세 개의 케이스를 어때 보인다고?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 자체가 어때? 사실은 벗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보통 통분 정도를 해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분의 무한꼴로 어차피 정리가 되니까 쌤 이 형태가 아닌데요 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식만 조금 예쁘게 정리해주면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얘가 0분의 1이 아니라 0분의 0 0분의 0꼴이나 무한분의 무한꼴로 무조건 정리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4개의 케이스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직접 문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